안녕하십니까. 도형시대 투어를 진행하는 박정옥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량 일부에서 명량해전을 맞이하는 이순신의 눈물겨운 피눈물 나는 두 달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명량해전 그 자체의 기록, 그 다음에 그 명량이 끝난 다음 그 이후의 기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량은 1597년 9월 16일 진도 해남하고 그 사이, 그걸 우리 울돌목이라 그러는데 하도 물이 골이 깊어서 물 흐르는 소리가 강해서 크게 나서 저 심리 밖에서도 물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울돌목입니다. 거기서 벌어진 1597년 9월 16일의 일입니다. 이 명량을 이해하는 데는 한 두 가지 정도 백그라운드라 그래야 되겠죠.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순신 하면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고 물때를 잘 이용했고 아주 천재적 지략을 가진 장수로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이들도 그날에 수군들은 지형지물과 물때를 아주 잘 파악하고 이용할 줄 아는 수군들입니다.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친구들이에요. 이 말을 내가 왜 하노 하면 이 물때는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생활의 상식이지만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물이 이쪽 방향으로 갈 때 배지를 하면 아주 쉽지만 거꾸로 이때 배지를 하면 물살을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죠. 밀물과 썰물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순신은 이 시간에 그들은 올 것이다 기다리고, 거짓말처럼 일본 아이들은 이 시간에 가야 한다. 참 재미있죠. 두 고수가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량은 수로가 아주 좁기 때문에 함대를 형으로 서서 올 수가 없습니다. 종선으로 와야지. 1열이나 2열이나 3열점으로 옆으로 올 수 없습니다. 해다나 물길이 거세다면 그것은 더더욱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날 물때가 오전 7시에 밀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해남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물길이 흐르는 겁니다. 역시 그들은 7시에 출항합니다. 이순신의 일기장에 첫 보고 9월 16일 맑음 이른 아침에 별망군이 와서 보고하기를 셀 수 없이 많은 외선들이 명량을 거쳐 우리 진을 향해서 오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순신은 그들이 7시쯤 출항할 것이고 여기 몇 시에 올 줄 다 알았죠. 한 11시쯤에 올 기다. 이순신은 10시쯤에 출항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항을 해서 나갔더니 11시에 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참 불과 13척, 그들은 나중 기록으로 치면 300여 척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아주 다행이었죠. 왜? 그들도 함대를 편성했기 때문에 함선이 서로 다 다릅니다. 아닷개, 대선이었던 아닷개, 중선이었던 새끼분해, 소선이었던 고바야. 하지만 그 물길이 세서 그들의 아닷개는 높이가 아주 높아서 튼튼하지 못한 배라 출렁거리기 때문에 돌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선이었던 새끼분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돌격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행으로 올 수 없고 종으로만 와야 됩니다. 그러니 두세 척씩 이렇게 계속 오는 것이죠. 우리는 13척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선의 수군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겁부터 났던 것 같아요. 비록 그 전날 죽으려고 해야 산다 하고 나를 따르라고 훈시를 했지만 저기 눈앞에 있어서는 겁부터 났을 겁니다. 물살이 이리 흐른다면, 배가 이렇게 13척이 서 있다면 노를 계속 쪄야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 힘이 조금씩 처졌던 것 같아요. 뒤로 질질질 밀려갑니다. 마주친 것은 이순신 배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혼자서 싸웁니다. 하지만 조선의 판옥선은 튼튼하기 이를 데 없고 우리의 무기는 내가 앞선 유튜브에서도 몇 번을 설명했지만 그들보다 월등하다고 그랬어요. 이 새끼분해는 키가 작고 판옥선은 그들은 칼싸움은 잘해서 어떻게 하든 배에 뛰어오르고 오랏줄을 던지고 다 했겠지. 하지만 위에서 턱턱 끊어버리고 활을 쏘고 뛰어오르지를 못합니다. 한참을 싸우다 보니 이순신이 뒤를 돌아보니 우리 배 12척이 한마장쯤에 있습니다. 참 누구를 지목해서 몰라도 그때 전라우수사였던 김옥춘은 두마장 뒤에 혼자서 저 뒤에 도망가려고 겁이 나가지고 이놈의 자석들을 오락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부르러 가면 일본 아이들은 대장선이 도망을 간다 생각하고 쫓아올 것 같고 저 뒤에 있던 친구들은 대장선이 뒤로 오면 저것들 잡으러 오는 줄은 모르고 후퇴를 하는 줄 알고 더 도망갈 것 같고 이순신은 호각을 불고 영을 내리는 영하기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중군장이던 김응함을 부르죠. 초요기를 세워서 오라고. 그래도 김응함은 용감했습니다. 노를 저 옵니다. 그런데 같이 그제 현령이었던 안희배가 더 먼저 왔어요. 안희 보고 말악하죠.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네가 도망간다고 살 것 같으냐?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은 여기서 전공을 세우는 거다. 열심히 싸우라. 다시 금응함이 왔는데 니를 내가 죽여서 목을 달아 효시를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네가 차라리 공을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배도 이순신도 싸우고 앞에 나간 배들도 싸우고 이러니까 싸움 우리 안 지거든요. 그러니 그들도 용기를 얻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군의 선봉장수가 대장선은 너무 어렵는데 뒤에 안희배가 좀 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안희배에다가 집중 붙으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안희배만 개미떼처럼 붙습니다. 이순신이 그 장면을 보고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희배에 다가가서 그 붙어있던 배들을 부수고 포를 쏘고 해서 거두고 안희거든. 그제서야 11시쯤 시작을 했다 했는데 이순신이 제가 볼 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은 혼자 싸운 것. 12시쯤에 내가 볼 때는 김응함이 배도 오고 안희 배도 오고 그러다가 뒷배들까지 다 왔는데 싸우고 있는데 그 이순신 배에 타고 있던 일본군이었는데 투항을 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준사라고. 안골진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일본 친구들 얼굴을 다 알죠. 봤기 때문에. 갑자기 시체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물길이 요려오니까 붉은 비단 옷에 형태가 좀 다른 놈. 그 친구가 보고서는 장군님 맞으십니다. 맞으십니다. 이순신은 김들손한테 급하게 칼키를 던져서 그 시체를 건져 올립니다. 그날의 일본의 선봉장이었죠. 그의 이름은 구루시마 미치후사. 이 친구는 이순신하고 아주 악연입니다. 이순신은 임난 초기 첫 해에 한 4번의 출전을 했다고 앞전에 소개했습니다. 1차 옥포, 2차 사천, 3차 한산, 4차 부산. 그 두 번째 출전했던 사천해전과 사천해전 이은 다음 그 당포해전에서 2차 출전의 당포해전에서 적장에 시신을 거두는데 그때 죽은 친구가 구루시마 미치유키. 이 명량에서 시체를 건진 친구 구루시마 미치후사. 둘이 형제간입니다. 당포해전에 죽은 친구가 그의 형님이었죠. 형이었죠. 그는 형의 복수를 한다고 원수를 갚는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순신을 이겨보고 싶었겠지. 형님의 원수를 갖고 내가 일본으로 고향으로 가야 면이 서니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두 형제간은 이순신 발 아래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일본군의 사기는 떨어졌고 조선군의 사기는 오르고 그러는데 어느덧 시간이 물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12시 지나서 1시쯤 되니까 물이 바뀌기 시작하죠. 7시니까 8, 9, 10, 11, 12, 한 6시간 지났으니까 물이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은 정조지는만 물이 가만히 있지만 조금 지나니까 물이 저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사기는 떨어졌는데 물은 자기 쪽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아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점점점 배는 뒤로 갑니다. 하지만 이순신 추격하지 않죠. 그리고는 한 몇 시간을 서로 소강 상태로 있습니다. 언제 올까? 언제 갈까? 한참을 있다가 일본은 훨씬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순신도 그날 저녁 다시 물길이 요리 바뀌었을 때 9월 16일은 달박조. 그날 밤 거기 머물지 않고 달빛을 이용해서 아주 멀리 당사도라 그랬는데 지금은 앞에도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도착해가지고서는 또다시 물때가 바뀌길 기다려서 또다시 물길이 저리 위로 갔을 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어위도까지 갑니다. 거의 하루 사이에 한 80km를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날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일본은 한두 시간 소강이 되었다가 한 2시간쯤만 더 기다렸다면 물때가 확 바뀌지 않아도 물이 조금 소강이었을 때 다시 공격해 올 법도 한데 안 옵니다. 만약에 왔다면 어찌 됐겠어요? 아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완성을 했을 거라 봅니다. 왜? 이순신은 화살 다 썼어요. 화약 다 썼어. 아주 집중으로 썼기 때문에 거의 다 썼습니다. 왔다면 쌀 화살도 얼마 없고 아마 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이 거짓말처럼 안 옵니다. 왜 안 왔을까요? 그들은 귀신을 만난 듯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명수,
아무리 지형을 봐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또 집니다. 이순신을 귀신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구전이 되었었는지 그 이후에 일본의 기록들은 이순신을 묘사하는 그림에는 모두 다 이순신이 괴물을 닮은 귀신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흉악하고 생겼고 너무 이상하게 생긴 사람으로 그들의 입이 전해진 게겠죠. 그리고는 이순신도 뒤로 법성포, 저기 위도, 고군산 열도까지 올라갑니다. 꽤 오랫동안 추설입니다. 그리고 그 고군산에서 성첩을 올리죠. 참, 그 성첩을 받은 조선조정, 선조는 기뻐 죽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신하들 보고 이순신한테 종일품 숭정대부 배설을 내리라고. 하지만 대관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순신은 지금의 품계도 너무 높아서 나중에 공을 세우면 줄 게 없다고 안 줍니다. 부하들만 승진을 다 시켜줘요. 참 명량은 전투는 이 명량해전에 여러분들 역사적 의미를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나락에 빠진 조선 수군을 아주 신락 같지만 재건을 해서 사기를 올린 탓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서해 일본군이 못 오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아십니까? 남원성 함락돼서요. 전주성 함락당해서요. 전라도 육지는 이미 외놈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수군만 왔다면 게임 아웃입니다. 이 수군이 왜군들의 그 육병들이 전라도 해안선까지 다 왔어요. 이순신도 그 어휘도에서 저 올라가는 길에 그 법성포를 들어가는데 그 선장가에서 민가에 불이 나가지고 외놈들이 약탈하는 걸 눈에 봅니다. 그도 배를 거기 못 대고 저기 좀 더 올라가면은 그 홍룡곳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배를 두고 배에서 잣다로 써두었어요. 만약에 서해 물길이 뚫렸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때 아마 조선은 없어지는 것이죠. 아주 역사적 의의가 큰 싸움입니다. 그들 많이 물려져서 적을 많이 싸운 그 소위 말하는 대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물길을 막았다는 사실은 그런 만큼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의미가 큰 전투였습니다. 이 명량해전의 승리의 근본적인 승리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무것도 없고 배 하나 남아있지 않는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 그 이순신의 노력이죠. 그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좌절하지 않는 용기, 내가 1편에 명량 일부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든 싸움인데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역시 이순신을 믿고 따라주는 이깁니다. 그런 지도자를 있었다는 사실. 그런 지도자가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 승리에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을 받고 구례를 건너 곡성, 옥가, 순천으로 가는 길에 전라도 백성들은 눈물로서 그를 반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를 반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았습니다. 장군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순신이 식량을 구하고 무기를 주스릴 때 그들은 진심으로 다해서 그를 도웁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진 쌀마저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순신을 따라갑니다. 이순신은 여기 머무르시오. 아닙니다. 왜? 여기 있다가는 외놈들한테 또 죽습니다. 이순신 밑에 가야 사니까. 또 이순신 밑에 가야 또 밥 줍니다. 그들에게서는 유일한 희망이 이순신이었죠. 사실 이순신의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공부해 보면 눈물겹지만 그 짧은 기간에 전비를 구축할 수 있었던 절대 이유, 전폭적인 백성들의 지원입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9월 16일 그 해남 기슭 저 진도 땅 산기슭에서 울돌목을 바라보던 백성들의 눈빛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한쪽은 10몇 척밖에 없고 한쪽은 수백 척이 있어. 이기겠나? 그런데 싸움이 치열해지더니 오히려 일본 아이들이 물러갑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얼마나 기뻤겠어요. 서로 만세를 부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살았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이순신을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아마 그 기쁨의 눈물은 아마 우리 역사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명량해전의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은 이 민초들의, 이 백성들의 이순신을 향한 절대적인 지원이었죠. 이 지원이 없었다면 이순신도 아마 이 일을 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이날의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 두었습니다. 사실천행이라. 이 일은 실제로 하늘이 나를 도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죠. 천심이 민심, 민심이 천심이라 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하늘의 뜻, 백성들의 마음을 떠받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늘의 뜻, 백성들의 마음을 떠받드는 이순신의 이 장면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